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부동산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종잣돈 모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험료 지출을 줄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새는 비용을 아껴라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트에 가면 쓸데없이 사갖고 오는 것들이 꽤 됩니다. 또 홈쇼핑을 보다 보면 어느새 주문을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신발도 한 켤레, 가방도 하나, 주구장창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고 그게 다 닳아 없어지면 새로 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길에 나가보면 낡은 신발 신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만 봐도 필요 없이 구입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소비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나라 경제가 사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비행기 기내에서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내 안전교육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비행 중에 비상시에 기내 기압이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들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먼저 살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경제적 뼈대를 튼튼히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소비를 여유 있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페라떼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하루에 소비하는 카페라떼 비용만 아껴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루 최대 3번까지 커피 전문점을 드나들면서 커피 구매에 많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게 갈 수도 없지만 이제는 정말 꼭 마시고 싶을 때만 아주 가끔씩 가서 마십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커피값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도 한때는 명품 소비에 심취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하고 즐기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품은 구매하는 순간 바로 중고품이 되는 감가상각이 매우 큰 소비재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투자의 개념으로 한정판 고가 시계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어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근데 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러한 명품 같은 물건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명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명품입니다. 물론 비싸고 좋은 물건을 잘 구매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그 가치를 누리면서 잘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똑똑한 소비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명품을 구입하는 것이 저와는 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20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종잣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 결혼 자금이나 전셋집 얻을 정도의 돈은 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월급이 나오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은 제 월급으로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냐며 그냥 다 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을 모을 때 주식 투자를 통해 갖고 있는 돈을 불려서 종잣돈을 모으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잣돈은 철저히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냥 안 쓰면서 저축하시면서 모으시는 게 가장 리스크 없이 빨리 모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으면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종잣돈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초기 종잣돈 모으는데 주식 투자를 통한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잣돈을 모으시면서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잣돈을 모으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출판된 절약하는 삶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론 절약의 기술들을 쭉 설명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돈을 아껴 쓰더라도 반드시 남을 위한 자선과 기부할 정도의 그런 금액은 꼭 남겨놓으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해서 돈을 악착하지 못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기부할 부분은 항상 여유로 남겨놔라. 네, 되게 멋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을 최단 시간 내에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를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되고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 아시죠? 예, 스크루지 같은 구두쇠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주변에는 조금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부자의 그릇을 키워간다면 더 크고 멋있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는 건 아시죠?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 들수록 살아온 생활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편한 사람은 편안한 인상으로, 또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약간 심술궂고 환한 인상으로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얼굴에 탐욕스러움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돈만 쫓다 보면 어느새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은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단시간의 수술로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게 모인 종잣돈으로 훗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었을 때 넉넉함이 묻어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인상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